안녕하세요. 비비엔이에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내용 구성을 어떻게 해야 좋은 건지 알지 못해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면접까지 다 보면서 붙은 대학원과 떨어진 대학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별로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는 어떤 느낌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건 학교별 오피셜은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제 포트폴리오는 확실히 대학원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확실히 비주얼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제작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컨셉이 확실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니까 어떤 곳은 붙고 또 어떤 곳은 떨어졌어요. 물론 포트폴리오가 100%가 아니라 연구 계획서와 면접을 한꺼번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선 합격, 불합격을 판단할 때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보통 70% 정도로 높고 또 저와 비슷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같은 학교에 같이 면접을 보러 갔던 분도 저랑 붙은 곳은 똑같이 붙고 떨어진 곳은 똑같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총 5군데의 면접을 봤다고 했죠.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홍대 일반, 홍대 건도시. 저는 이곳에서 동국대, 홍익대 일반, 홍대 건도시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이 5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것 같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끝에 정리해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좋은 것 같은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부분만 들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먼저 건국대. 건국대는 아무래도 많이 지원하시는 대학원이다 보니까 들리는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비주얼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저와 A는 떨어졌던 대학원이었어요. 그럼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포트폴리오로 합격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떤 분은 드로잉, 스케치 이렇게 개인이 혼자서 손으로 작업했던 작품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정말 우리 상상 속에 있는 건축학도라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조금 러프하더라도 담담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직접 제작한 스케치와 모형 같은 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시도도 해봤다 이런 걸 표현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포트폴리오는 만약에 100개의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하면 그 100개 중에서 딱 기본에는 충실하지만 자신이 아니면 못 만들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였기 때문에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비전공 과정으로 지원했어서 전공 과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같은 학교라면 교수님들끼리도 학생을 뽑을 때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학생을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건국대를 1순위 목표로 준비를 한다 하면 조금 더 설계할 때 했던 스케치라던가 모형을 제작했던 사진들을 많이 넣고 학생 때 설계했던 작품들도 많이 넣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국대. 동국대는 저와 A 모두 합격한 대학원이에요. 다른 합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포트폴리오든 연구계획서든 확실히 뭔가 자신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A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비주얼적으로 딱 봤을 때 우와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저는 조금 더 개념과 이미지를 위주로 배치를 했고 A는 예전에 일했던 경험을 살려서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를 표현하면서 설계를 했어요. 그렇지만 사실 둘 다 비주얼적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면접장에선 전반적으로 진짜 본인이 한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을 저와 A 둘 다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할 수 있을지 아닐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는 자신의 필살기 하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양대. 여기는 저 혼자서 지원을 했었고 결국엔 불합격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느꼈던 점은 여기는 포트폴리오와 연구계획서, 면접과 발표, 질의응답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면접 후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긴 제가 면접을 본 5곳 중에서 건축 관련 전공학 학생만 받는 학교답게 가장 건축적인 기본 개념과 어떤 의도로 설계를 했는지, 그리고 교수님들의 포트폴리오 관련 질문이나 각종 궁금하신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5곳 중에서 가장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면접을 심층적으로 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떨어진 이유는 제 생각이지만 포트폴리오에 문제도 있었지만 포트폴리오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각종 답변에 질문을 잘 준비해 갔었어야 했는데 제 포트폴리오를 한 부분만 딱 집어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수님들이 포트폴리오를 정말 심층적으로 확인을 하시니까 작품의 개념이라든가 내가 이 작품을 어떤 걸 모티브로 설계를 했는지 이런 걸 확실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홍대 일반과 홍대 건도시 이 2개를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2곳 다 면접 진행 방식과 교수님들의 질문 스타일이 비슷했어요. 면접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포트폴리오를 세세하게 보시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확인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확실히 홍대가 디자인 쪽에서 좋은 학교라 그런지 비주얼적으로 밀고 나간 포폴이 확실히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면접 시간이 너무 짧아서 기억에 남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대신에 포트폴리오에 관해서는 진짜 자신이 작업한 포폴이 맞는지 이런 거 위주로 질문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땐 너무 빨리 끝나서 탈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엔 합격을 하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홍대는 포폴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포트폴리오를 준비한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할 것 같은지 또 어떤 요소들로 구성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 1번 설계 개념과 다이어그램. 이 개념이라는 게 건축에는 다양한 설계 개념이 있지만 그걸 다이어그램이나 건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합격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건축대학원 입시에서는 렌더링보다는 내가 설계한 건물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어떤 용도인지, 어떤 기능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표현해줄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은 솔직히 겉으로 봤을 땐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 건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가 설계한 건물을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인지 한눈에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게 내 건물을 처음 본 사람들에게 내가 설계한 건물을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평면도로 볼 때 안 보이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렌더링 컷만으로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평면 조닝, 다이어그램, 매스 조닝 다이어그램, 아이소메트릭, 동선 다이어그램, 엑소노메트릭 등등 이런 기본적인 다이어그램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보시고 또 각자 자신의 프로젝트에만 맞는 다이어그램을 스스로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이어그램을 다양하게 놓지는 못했는데 유튜브에 건축 다이어그램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계 개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많이 찾아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스케치와 핸드 드로잉. 2번째는 학생다운 스케치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케치는 내가 생각한 걸 바로바로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에서부터 내가 건축적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건축에 관련된 스케치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물체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어떤 물체에 어떤 특성이 있고 이 특성을 설계에 응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포트폴리오 안에 넣을 때는 혹시 유명한 그림 작가들의 전시회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곳에 가보면 작품들 사이사이에 내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렸던 습작들과 스케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시회에 가서 보면 대충 스케치해놓은 거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냅킨의 스케치 1999년, 공책의 스케치 2010년 이렇게 써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잡지처럼 깔끔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부분은 다 빼긴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실수였던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조금 어설퍼 보이더라도 그런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스케치를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저희가 설계한 결과를 보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학생이 이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수업을 들을 건지 그리고 이 수업을 들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과정으로 설계를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형 제작과 매스 스터디. 1개에서 2개 정도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모형 제작 과정과 모형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모형 만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드로잉도 안 좋아하고 모형도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한번 만들려고 하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밤새야 되고 재료비도 많이 들고 게다가 저는 3D로 하는 걸 좋아해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모형으로 만들어보는 게 진짜 그 건물을 3D보다 현실적으로 느끼기 좋기도 하고 또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새로운 생각도 많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용으로 만든다고 할 때는 저희가 어디 전시할 것도 아닌데 고퀄리티로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성형 모형을 멋있게 만든다기보다는 매스 스터디나 간단한 구조 정도만 만들어서 포폴에 집어넣어도 굉장히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부 수업을 들을 때도 설계의 기초와 개념을 중요시하는 교수님들은 매스 스터디와 모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크리틱 때마다 모형을 1개씩 만들어 가야 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엄청 세세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간단하게 매스 정도만 보일 수 있게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나중에 촬영을 하실 때는 이 촬영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포트폴리오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모형을 촬영하는 그 뒷 배경을 단순하게 해서 뭔가 스튜디오 느낌으로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뒷 배경을 어둡게 해서 모형을 돋보이게 한 다음에 모형에 조명을 비춰서 찍더라고요. 그렇게 모형에 조명을 비춰서 찍으면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건물의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째, 대표 렌더링 컷. 이 렌더링 컷은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는 분들의 시선을 확 잡아 끌 수 있는 그런 렌더링 컷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실 렌더링에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전체 페이지를 렌더링으로 꽉 채우는 것보다는 하나의 핵심적인 메인 컷 1개와 나머지 강조하고 싶은 공간의 컷 4개에서 한 5개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았어요. 각자 하는 프로젝트마다 강조해야 할 부분은 다 다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보시는 분들이 페이지를 넘기다가 시선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대표할 수 있는 메인 컷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포트폴리오를 보시다 보면 저희가 포폴을 제작할 때처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정성스럽게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포트폴리오를 촤라락 하고 넘기면서 그 중에서 그냥 눈에 띄는 거를 보시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 눈길을 잡아 끌 수 있는 렌더링 컷이 있어야 열심히 만든 프로젝트를 한 번이라도 더 교수님들께 보게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5번째, 공모전 수상작품. 이건 학부 때 건축공학과나 실내건축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부 때 공모전 3개에 참가해서 2개는 입선, 1개는 동상을 수상했었는데요. 저는 입선한 작품들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입선 작품은 아예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았어요. 사실 그 작품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다기보다는 렌더링을 그때는 심하게 못했어서 렌더링 퀄리티가 너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넣었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 넣어야 했던 것 같아요. 잘하든 못하든. 왜냐하면 학부 때 공모전에 나갔던 작품은 지도 교수님의 지도하에 내가 정말 직접 설계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그걸 꼭 넣어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신빙성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입선 이상의 작품은 무조건 넣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건축 설계에 관심이 많았고 꾸준히 참여를 했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또 2번째는 학부 때 했던 작품들은 나중에 개인이 혼자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개념과 컨셉이 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기본기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건 조금 더 학생다운 포트폴리오를 선호하는 대학원들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모든 대학원에서 면접을 볼 때 교수님들께서 공모전에 나가서 수상한 작품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그냥 쭉쭉쭉 넘겨보면서 이런 것도 했구나 하면서 보시다가도 공모전 수상 작품이 있다고 하면 그게 어딨냐고 물어보시고 그 작품은 아주 꼼꼼하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모전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작품이 있다 하면 포트폴리오 앞쪽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프로젝트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와 분위기가 맞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렌더링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내가 그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건축 새내기 때부터 졸업 때까지 쭉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성장해온 과정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할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의 통일성은 가지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포트폴리오의 레이아웃, 그러니까 배치와 색감, 폰트 정도만 신경 쓰셔서 배치하면 어느 정도 통일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건축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넣으면 좋을 요소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봤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학업 계획서와 포트폴리오를 왜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